안녕하세요.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고광현입니다. 췌장암은 선진국에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암으로서 우리나라도 선진국화되면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췌장암을 진단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많이 아시는 CT라고 컴퓨터 단층 촬영이고요. 두 번째는 MRI 검사 방법, 세 번째는 내시경 초음파 검사가 있습니다. CT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검사 방법이죠.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가시게 되면 처음으로 하는 검사 방법이 대부분 CT 검사이고요. CT에서 췌장에 혹이 있다, 암이 의심된다 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진행하는 검사가 MRI 혹은 내시경 초음파가 되겠습니다. MRI 검사는 CT보다 좀 더 정확하게 병을 알 수가 있고, CT에서 안 보이는 혈관과의 관계라든지 간에 전이가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알 수 있는 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시경 초음파 검사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초음파는 몸 밖에서 초음파 영상 기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장기, 간, 썰개, 췌장, 콩팥 이런 걸 보는 게 일반적인 초음파 검사고요. 내시경 초음파라는 것은 똑같은 초음파를 이용하는데 내시경 끝에 이렇게 초음파가 달린 기계를 내시경 하듯이 몸속에 집어넣어서 위나 십이장 쪽에 들어가서 거기서 췌장, 담도 쪽을 검사하는 방법이고, 췌장암이나 담도 질환을 제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검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CT나 MRI나 내시경 초음파로 진단이 되면은 대부분 수술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수술을 못하는 상황에서 항암 치료를 한다든지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치료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췌장암이라는 확진을 해야 됩니다. 위나 대장 이런 데 암은 내시경을 통해서 간단하게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암세포를 얻어서 진단을 할 수 있겠는데,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위 뒤쪽에 이렇게 숨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검사로 알 수가 없고, 그냥 몸 밖에서 하는 조직 검사로도 바늘로 찔러서 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까 설명드렸던 내시경 초음파 기계를 통해서 내시경 초음파로 위에서 췌장암이 있는 부위까지 접근을 하고, 거기에 내시경 속으로 들어가는 바늘을 집어넣어서 그 바늘을 통해서 조직을 얻어서 조직검사를 통해서 췌장암을 확진하게 됩니다. 모든 암이 대부분 치료의 제일 좋은 방법은 수술입니다. 수술을 해야지 완치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불행하게도 췌장암을 수술할 수 있는 확률이 많지 않습니다. 한 30%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70% 환자들은 수술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그런 환자들도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통해서 종양의 크기를 줄이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임파젤이라든지 혈관하고 붙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결하면은 항암 치료 후에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말하자면 수술하는 방법, 항암 치료하는 방법, 또 하나 보조적으로 방사선 치료,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요. 수술 치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진단받아서 오시는 분의 30% 정도만 수술이 가능하고, 또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완치까지 이르는 분은 그 중에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췌장암의 5년 생존율, 저희가 말하면 완치율이죠. 그게 8% 정도밖에 안 되는데, 최근에 와서 아까 말씀드린 항암 치료의 약물이 많이 발달하면서 한 10% 정도까지 2% 정도 올라갔습니다. 물론 다른 암들은 사실 옛날 한 10년, 20년 전에 비하면 2배, 3배 이렇게까지 치료율이 올라간 암도 있는데, 췌장암은 아직까지도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암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점점 더 좋은 약물이 나오면서 치료율이 더 좋아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전에 먼저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하고 수술 후에 항암 치료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술 전에 하는 항암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이 주변 혈관하고 닿아 있다든지 임파젤에 가 있다든지 그런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놓고 수술을 하고, 또 수술이 끝나면 또 추가적인 항암 치료를 하게 되겠고요. 수술을 못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항암 치료 약물이 좋고 예전같이 부작용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이 항암 치료를 통해서 생명을 연장하고, 특히 잘 아시는 대로 췌장암은 암에 의한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걸 더불어서 또 식사 못 하시고 몸이 가라앉고 체중이 빠지고, 그런 부분들을 항암 치료를 통해서 많이 극복할 수 있고 생명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 방사선 치료는 단독으로 사실 하는 것보다는 대개 항암 치료할 때 같이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항암 치료를 계속 하다가 더 이상 항암 치료가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면은 방사선 치료를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췌장암에 대해서 좀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정도 방법이 있겠습니다.
환자분이 저희 소화기내과에 오시면 저를 만나서 병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수술하게 되면 수술하는 외과로 가고 그다음에 항암 치료하면 항암 치료하는 교수님, 그다음에 이제 방사선 치료하면 방사선 치료하는 교수님 이렇게 이제 가는 시스템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대부분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그런 환자들이 췌장암으로 진단받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교수님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환자분의 자료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저희가 병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치료 방침, 그다음에 치료 이후의 경과라든지 그런 걸 다 이제 설명드리는 그런 자리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치료하는 진료진도 그 환자분한테 제일 적합한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고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의사 한 명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굉장한 신뢰감을 가지겠죠. 길어봐야 한 10분 이상 가기가 힘든데 다학제 진료하는 경우에는 또 환자 한 분한테 여러 의사가 한 30분 시간을 할애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 필요한 질문도 받고 부가 설명도 드리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서 최근에 이제 다른 병원에서 간암 환자에서 다학제 진료를 했을 경우에 다학제 진료를 하지 않은 경우하고 비교해서 암에 대한 치료율을 비교해서 봤을 때 한 50% 정도 치료율이 증가한 걸로 보고가 되고 있고 저희도 지금 담도암에 대해서 다학제 진료 전과 후에 어느 정도 치료율의 변화가 있는지 지금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